안녕하세요. 늦게라도 IT를 공부해보자. IT 늦공 김 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인서트를 많이 했는데요. 스테이트먼트 28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오라클 라이브 SQL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있는 주소는 제가 하단에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보면서 따라 해보시면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실력이 느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하면서 나름 또 배우는 것도 있어서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28번입니다. PLSQL에서 프로시저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인서트 할 때 저희가 비긴 엔드만 사용했죠. 비긴 엔드만 사용하면 바로 구문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 되면,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어디에선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는 겁니다. PLSQL은 크게 우리가 사용할 때 펑션과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리턴 값으로 어떤 값을 반환받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프로시저는 어떤 구문들을, 즉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서 실질적으로 아주 복잡한 어떤 계산이라든지 복잡한 쿼리들이 들어가는 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은 조금 단순하고 프로시저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는 이 프로시저를 여러 개를 모아놓을 수도 있고 펑션을 여러 개 모아놓을 수 있고 프로시저와 펑션을 합쳐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패키지 꾸러미입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ecure DML이란 프로시저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시저를 만들면 아마 여기에 프로시저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프로시저는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if 해서 Cstate가 8시에서 6시까지, 08시에서 18시까지죠. HH24를 하면 24시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DY, 요일이 Saturday나 Sunday일 때는 에러를 발생시켜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과 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공휴일에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사무일, 너는, 무슨 말일까요? 아, 구글에 물어보니까 이게 정상 근무 시간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시저를 이용해 가지고 변경을 못하게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트리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바로 밑에 트리거가 있네요. 이거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실행했고요. 프로시저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예, 프로시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Secure DML. 그리고 트리거 바로 만들겠습니다. 트리거는 제가 전 시간에 트리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만 보면은 인플로이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기 전에 무엇인가가 발생이 된다면,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면 Secure DML을 호출해라. 그럼 Secure DML은 제가 Secure DML에 트리거 구문을 복사해서 넣어버렸네요. 잘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트리거를 발생하면 Secure DML을 호출하고 Secure DML은 이 시간에 의해서 이 구간에 들어오면 오류를 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리거도 만들겠습니다. 트리거 컴파일 됐고요. 트리거는 트리거에 가서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Secure Employee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30번 트리거를 잠시 중단시켜 놓는 disable라는 내용입니다. 트리거를 잠시 disable. 예, 변경되었고요. disable 하면 아마 내용 아마 화면에 생김새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색깔이 조금 회색으로 죽어 있네요.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31번도 보니까 프로시저네요.
네. 프로시저가 갑자기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프로시저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값만 익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dd잡 히스토리를 프로시저로 호출하는데 이건 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add잡 히스토리를 이렇게 변수를 넣어서 호출하는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름 create replace 프로시저 이름 만들고요. 변수명을 넣는데 이 변수의 값은 잡 히스토리에 있는 이 컬럼 값과 동일 타입이라는 거는 바이트, 그 다음에 캐릭터인지 바찬지 아니면은 넘버인지 이런 타입들 이 부분을 다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변수가. 그리고 여기까지가 들어오고 이 비긴 엔드가 실행 구문이고요. 여기에 잡 히스토리를 하는데 이 값이 오면은 이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서트를 시켜 달라 이 말이겠죠. 근데 이게 인서트하는 시간이 이제 잡 히스토리에 어떤 아까 트리거도 만들었는데 트리거에 걸리게 되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구문입니다. 일단 이 구문은 놔두고요. 만들겠습니다. 예, 그럼 프로시저가 하나 더 만들어질 것 같고요. 예, add잡 히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create 트리거가 또 만들어져 있네요. 트리거 만들겠습니다. 이 트리거는 잡 히스토리를 업데이트할 때, 애프터 업데이트 할 때입니다. 예, 업데이트 잡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인플루이스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잡 아이디가 업데이트 된 후에 각 로우마다 업데이트 된 후에 이 부분을 실행시켜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뭔가가 변경이 되면 히스토리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 내용인데 전에 제가 트리거 설명드릴 때 저는 트리거를 이 히스토리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라클 라이브 SQL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그렇게 틀리진 않았다. 잘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old 있죠? old는 업데이트 된 후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기 전에 들어오는 값이 있고요. 업데이트 될 때 들어오는 값이 있고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값이 있겠죠. 그 전에 값이 old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값, as is 값이 old가 되고요. 새로 들어오는 값은 new가 됩니다. 그래서 이 old는 새로 들어온 값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값을 히스토리에 저장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행했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커멘트만 만드는 구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실행도 안 하고 커멘트만 할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시큐어 DML도 한번 실행시켜 볼 수 있고 트리거도 실행시켜 볼 수 있고 하는데 좀 작업을 하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멘트 테이블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구문을 전부 다 복사해서 한꺼번에 실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33번부터 하겠습니다. 33번. 세미콜론을 보기 좋게 한 줄씩 할게요. 35번 세미콜론. 그리고 조금 노가다성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만들고 제가 영상을 다시 시작할게요. 네, 스테이트먼트 62번까지 전부 다 커멘트를 만들어 봤고요. 커멘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실행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이 에디터에는 보통 F5번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F5번을 누르면 여기에 아마 만들어지는 스크립트를 계속 뿌려줄 것 같아요.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금세 실행을 했네요. 커멘트가 다 생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생성하면 다들 알겠지만 테이블을 보통 누르면은요 코멘트가 보입니다.
네, 인플로이를 눌러봤는데 코멘트에 이렇게 코멘트가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SQL을 누르면은요, SQL에도 동일하게 모든 SQL 문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SQL 문장을 보고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되고 또 카피해서 다른데 보통 사용해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로시저 만들고 트리거 만들고 그 다음에 커멘트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 해봤는데요. 프로시저와 트리거를 만든 후에 다른 뭐 테스트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뭔가 하다만 느낌이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냥 오라클 라이브 SQL을 그냥 따라한다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